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시가 광역 소각장 입지 공모 결과 세 곳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포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한 곳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김포시민단체 측에서는 입지 선정에 앞서 수기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건립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부터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후보지 세 곳은 정해졌지만 아직 입지 선정까지 갈 길이 멉니다. 자, 오늘 김포광역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이도형 청운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말부터 입지 공모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앞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지금 김포에서 현재 두 차례 입지 선정 공모 과정에서 나온 상황까지 좀 듣고 갈까요? 일단은 김포시 환경녹지구 자연수란과에서는 김포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위한 또 공모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했고 총 4개 지역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 지역을 살펴보면 양천 하군리, 그리고 대곡면 대병리, 대곡면 대병리, 그리고 월곡면 군화리까지 됐으나 월곡면 군화리는 주민 동의율이 좀 부족했습니다. 0%가 나와서 탈락을 하고 최종 3곳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소각장 시설이라는 것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로 인해서 206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반영된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수도권 내 지자체 중 소각시설 여유가 없는 지자체는 반드시 소각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시 이렇게 나선 것이고, 그래서 김포시는 지금 고양시와 광역소각장 추진 중인데 약 4만 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500톤 정도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2028년 8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예. 지금 이제 1차에서는 실패를 해서 2차까지 간 건데 네. 좀 이거 진전이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어떤 아직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예, 일단은 1차에서는 양촌의 하군이 1이 신청했고, 그리고 월곶 갈산리가 신청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양촌 하군이 1은 지금 포함이 됐고, 월곶 갈산리는 1차에서 떨어졌는데 이유가 뭐냐면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을 받아야 되지만 그때 당시 80%였죠. 근데 그것이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약 0%로 나왔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살펴보니까 거기는 과수원도 있고 공장이 좀 많았었는데 당연히 신청했을 당시에 주민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공장 쪽으로 주소 이전하신 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받지 못해서 결국엔 탈락을 했고, 그래서 이 주민 동의율이 법적으로는 약 50% 이상이면 되게 돼 있어요. 예. 이 법적에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줄이면 폐쪽법이라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50%였지만 당시에 1차 때는 김포시가 80% 처음엔 동의를 올렸습니다. 이유는 워낙 많이 신청할 것 같은 예상을 해서 80% 올렸는데 예상이 적게 해서 이번에 2차 공모 때는 60%로 낮춰서 공모를 했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였을까요? 이게 주민 동의율 조건을 바꿔가면서 2차 공모에서 입지를 찾기 위한 모습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좀 여론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률에 의해서 50%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되기 때문에 김포시가 공고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율이죠. 주민들 동의, 그리고 또 토지 소유주들의 매매 동의서를 80% 이상 내는 걸로 했다가 이제 60%로 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 규정이 50% 동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동의율 하향 조정해서 이번에 공모 절차를 진행한 거 재공고를 했다는 것 자체는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지난 행감에서 이렇게 또 김포시가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더 나아가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동의율 조건을 걸지 않고 용역을 통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포시가 좀 쟁점이 되고 있는 동의율 퍼센트를 줄인 거에 대한 논란은 불만을 생길 수 있겠지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주민 수용성 문제는 또 별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군데 그리고 최종 3군데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을 텐데 해당 부지로 언급되거나 이제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은 이거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뭐 졸속 행정이다. 아니면은 뭐 무슨 꼼수 행정이다. 뭐 이런 비판에서는 뭐 자유롭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후보지 공모에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후보지로 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2차 공모 결과 발표하기 직전부터 그 해당 후보지 주민들이 시위를 하거나 반발이 거셌잖아요. 네. 일단 지금 그 분위기부터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하구니 주민족들이 네. 좀 반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공모 자체 때 어떻게 했냐면은 반경 300m 이내 거주하는 주민 등록을 받는 건데 지금 금빛마을 자연 대시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하신 분들은 어떻게 입장문을 냈냐면은 하구니 주민 중에 70%약 4천여 명이 주거지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한다. 근데 공모 때는 300m에도 동의를 받았지만 여기서는 1.5km가 좀 떨어진 주민들까지 네.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구니 내에는 검단 신도시 중앙난방 열병합 발전소가 건설 중이어서 그 부분까지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어쨌든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우리 주민들은 너무 환경적으로 많이 안 좋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입장을 들어봤지만 일단은 폐촉법에 따라서 일단 300m 이내 주민의 동의를 50%만 넘기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 쓰레기 소각장의 문제는 반드시 쓰레기 발생지 원칙이 처리하는 것이 예. 원칙이라서 이 부분을 그리고 또 김포 최근에 또 컴팩트 시티라든가 도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입장에서 쓰레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디든 선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진행을 지금부터는 좀 늦었다라고 입장이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일단 그 쓰레기 매립지에 2026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일단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이제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네, 김포시가 지난달 2월에 입지선정 공모 절차를 마무리를 예. 했고요. 지난 3월 10일 시청 본관 2층 소통실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 3인, 그리고 전문가 4인, 그리고 시도의원 3인, 그리고 이제 공무원 2인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날 열렸던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이제 운영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입지 타당성 조사 예. 영역을 실시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과업 지시서에 대한 심의와 논의를 이어갔었습니다.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과한 지금 세 군데 예. 후보지 중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영역 결과도 함께 추진하고요. 김포시는 입지 타당성 조사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서 내년 이제 6월이죠. 그때까지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는데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뭔가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시선이 있죠? 네, 일단은 시민 단체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입지 선정에 앞서서 먼저 공론화부터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단체는 쓰레기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지산지소 원칙이 2020년부터는 김포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하는 거를 어쨌든 이 법적 현실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이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소객장 개념을 뛰어넘은 지역 발전 선도 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입지 선정에 앞서 공론화하자는 걸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이제 입지 선정 전에 공론화보다는 입지 선정 후에 공론화하는 기간이 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론화는 입지 타당성하고 그리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할 때 공청회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론화가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리고 아직 용역을 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의 공청회 난 9월에서 10월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일단 동의율이 요건을 갖추고 지금 후보지 심사를 받게 됐긴 해야지만 예.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반대 여론이 있고 또 공청회도 가을에 한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또 여론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돼 있는데 예. 어떻게 좀 이 매듭을 풀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동의율이 어쨌거나 60%를 넘어가지고 세 군데 공모지가 지금 입지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0% 넘었으니까 뭐 동의율 된 거 아니냐, 충족한 거 아니냐 그런 일각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율의 문제는 자원순환센터를 추진하기 위한 뭐 공모 조건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모 조건이 뭐 80%냐 60%냐 뭐 이런 그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 광역 소각장이든 소각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참고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문제라고 이제 기결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을 설득하고 공론하는 과정도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집 근처에다가 소각장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이 동의율 문제보다는 인근 소각장 후보지에 언급되고 있는 부지 선정 관련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불만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뭐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치시킬 수 있는 뭐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끝으로 뭐 인센티브 라든지 이런 것 같은 거에 대한 공론화장을 거쳐야만 그리고 또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소각장 건설 입지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론화에 대해서 뭐 공감들은 하는데 이제 수기기구 성격의 어떤 또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론도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김포시가 가장 공을 들여야 되고 신경 써야 될 분이 바로 주민 갈등, 불만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공론화, 수기기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각장이라는 게 아무래도 혐오 시설, 뭐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리 공청회 뭐 설명을 한다고 해도 필요 최소한으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용역 결과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된다. 아니면은 어쨌거나 해야 되는 최소한 해야 될 절차는 거쳐야 되는 상황에서 공청회 설명회를 뭐 소극적 필요 최소한으로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소통과 논의의 장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야당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숙제 이런 걸 하루빨리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수기 기구를 뭐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일단 수기구 관련돼서는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기구라는 것 자체가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그 전제로 하게 된다면 이 수기구가 반대를 위한 수기구가 설치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주민들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협조하는 그런 지점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수기는 필요하지만 그시 이제 관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위한 그러니까 이 사국장에 반대를 해서 그러면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그에 대한 그럼 대안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올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기구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 공모를 하는 것 자체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치하겠다면 알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쨌든 이 소각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에 앞서서 이제 충분히 그 전부터 언론에 대해서 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을 반드시 설명했다면 좀 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데 좀 더 어느 정도의 좀 감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자기 집 앞에 설치되는 건 다들 반대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 합의점을 찾기 위한 수기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입지 근처에 있는 수기기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되게 하기 위한 수기기구라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김포시 입장에서는 수기기구가 있다 보면 이게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 그냥 설명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토론회 장이 기존에 있는 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수기기구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50대 50 정도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다소 이 간극이 이제 줄여주는 역할, 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서로가 이렇게 배쳐가는 형식으로 수기기구를 바라본다고 하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과 또 같이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체 매립지를 찾는 작업을 함께 해왔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 계획 부지 중에 제4 매립지가 이제 김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 사용하진 않고 있지만, 예. 자, 이 상황을 감안해서인지 일부 시각에서는 시민단체 쪽이었던 것 같아요. 소각장 부지에 대한 검토 부지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함께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지금 이 이야기가 좀 섞여서 들릴 필요성이 있어요. 좀 두 분은 어떻게 좀 듣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4 매립지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 종료되면서 대체부지를 하는 건데 일단 이게 광역단체니까 서울, 인천, 경기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천은 만약 일단 자기 쪽에 일단 부지인 것처럼 말은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사자별가 있으면 협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보고 왜냐하면 광역단체장들이 협의를 해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이 수도권 제4 매립지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좀 효과를 좀 이 김포에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 광역지자체장들이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김포시가 어떻게 이거를 방향을 조정하는 좀 더 정무적인 판단이라던가 이런 쪽의 행정적인 그러니까 그런 쪽의 요소가 좀 더 가미될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김포시에는 이거는 광역지자체의 장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 광역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김포 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의 힘의 성명을 통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그의 주 골자는 이제 공론화 그리고 수기 과정을 요구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단체에서 이제 그 성명서 전문을 한번 보니까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 그리고 뭐 최첨단 지하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뭐 파격적인 인센티브, 뭐 선별 처리장이라든지 전처리 시설 해야 된다. 다 어떻게 보면 옳은 얘기예요. 방향성에 있어서도 뭐 부인할 수 없는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망라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대체 매립지가 김포 쪽에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4 매립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미에 한 2줄 정도 붙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이런 상황에서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 뭐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지자체 협의도 전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숙되지 않은 익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추측성으로 얘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포 광역 소각장이 아니냐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논제를 확대해서 구체적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포에서는 입지 선정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광역 소각장 이제 고양시랑 같이 쓰자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고양시를 보니까 고양시는 사실 김포시보다 소각장을 찾는 작업을 좀 미리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김포에서 찾고 있는데 고양시도 찾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 배경인가요? 일단 고양시는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장래인구 약 125만 명에 대비해서 하루 650톤 규모의 생활처리 소각장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백석동의 소각장에 소각된 양이 약 5만 2천 톤인데 나머지 6만 2천 톤은 인천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이내에 신규 소각장이 추가해서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김포와 같이 광역 소각장을 하면서도 또 자체가 또 필요한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만약에 광역 소각장에다 150톤을 준다고 하더라도 600에서 700톤의 소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또 추진하는 겁니다. 그 인근 부천시를 보면 광역 소각장을 준비하다가 최근에 단독 소각장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부평계양권에서 갑자기 소각장을 준비했던 상황이 됐는데 지금 김포도 광역 소각장 입장을 또 바꿀 가능성은 없겠나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지 세 곳 중에 한 곳이죠. 하군리의 경우는 인근 양촌읍 인접 마을에 약 1km 반경 이내에 약 2,000세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소각장 시설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한 그 허들을 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단독이 아니라 광역 소각장일 경우 왜 다른 지역, 고양시의
왜 폐기물을 우리가 소각해야 되는 예. 문제도 넘어야 할 사안일 것 같습니다. 다만 부천시에 비해서 김포의 경우는 김병수 시장이 아무래도 광역 소각장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부천과는 좀 온도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광역에서 단독으로 바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 진행될 이야기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